오늘 파트서부터는 저기 할 거예요. 수열 파트를 할 거거든요. 수열. 이게 마지막 파트예요. 수열 파트. 그래서 수열 파트는 총 4개로 나눠져 있고요. 4개로 나눠져 있고, 오늘은 앞에 있는 2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업에서는 하나를 할 거고, 금요일날 수업에서 나머지 하나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하는 내용을 정말 잘 해두는 애가 내일 하는 것과 금요일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크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6시에 본수업할 때 수학2 하는 거 아시죠? 수학2 숙제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해야 될 파트는 일단 수열이라는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열의 의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수열에 대한 뜻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그냥 수를 나열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수를 그냥 막 나열하는 것도 수열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규칙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어. 언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지? 수열이 되는 거야. 규칙성은 뭐야? 2씩 늘어난다는 규칙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4, 8, 16, 32 얘는 뭐가 되지? 규칙성이 2씩 곱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잘 봐. 1이 나왔어. 그리고 2가 나왔어. 그 다음 뭐가 나올까? 3이 나올 수도 있어. 3이 나온다면 4, 5 이런 형태로 갈 거고, 1, 2 다음에 4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될까? 4, 8, 16에 대한 형태로 가겠지. 따라서 우리가 규칙성을 내포하기 위해서, 이 규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 이상이 나열이 돼야 되는 거야? 최소한 3개 이상이 나열이 돼야지만 우리가 규칙성을 내포한다는 것들,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됐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는 텀이야. 텀. 또 하나하나씩을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 결론은 이 수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야. 뭐냐면 항들을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규칙성이 우리가 주어지면 그 규칙성을 기반으로서 항을 찾는 것들이 주 목적이야. 그러니까 수열은 딱 그거야. 항들이 나열되어 있네. 얘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알거나, 야, 이 수열이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거든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래서 100번째 항은 뭐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딱 2가지밖에 없어. 근데 잘 봐야 돼. 수열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수의 나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기본적으로만 배운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 수열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수와 실수와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함수적 관계? 왜 갑자기 함수라는 말이 등장하며, 함수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한 왜 갑자기 자연수와 실수하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서 나타낼 때는 표현을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적 관계다라는 것들 우리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자연수일까?
자연수인 이유가 뭘까? 항의 번호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2분의 1번째 항, 마이너스 5번째 항, 이런 것들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의 번호에 따라서 대응이 되는 항의 값이 되겠지. 이 항의 값들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2분의 1, 루트 2,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허수는 안 됩니까? 우리는 허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수인 수열만 다루기 때문에 자연수와 실수와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 대응되는 실수의 값, 항의 값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럼 만약에 n번째 항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an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요 항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n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 바로 항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봐.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반항이라는 거는 나타내게 되면 n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n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n번째 항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보다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그보다 중요한 얘기는 이 일반항을 보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여기는 일반항을 보고 나서 규칙성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얘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아, 얘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성을 내포하는 것들, 그치? 항들을 보고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항을 가지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규칙성 가지고 일반항을 나타내며 일반항을 보고 규칙성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지? 근데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AN이라고 나올 경우하고요, 이렇게 집합의 표현으로 나올 경우가 다릅니다. 근데 별로 다르진 않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얘가 나오게 될 때는 뭐냐면요, 그냥 n번째 항 하나예요. n번째 항 하나. 이 하나를 가지고 an이라고 부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면 일반항이 an인 수열 전체를 표현을 해놓는 거야. 일반항이 a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하나의 항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얘는 항이 몇 개예요? 여러 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여러 개의 규칙성을 갖고 있는 항이 an이라는 항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항상 항의 번호입니다. 왜? 항의 번호가 결정이 되면서 뭐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지? 항의 값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자가 뭐가 되는 거야? n이라는 문자가 가장 중요한 문자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n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필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보자. 그럼 이러한 우리가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하고, 항을 가지고 규칙성을 나열할 수 있으며, 규칙성을 나열이 돼 있으면은 항의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연수와 실수와의 함수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수인 이유는 항의 번호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항의 값은 실수가 어떤 것들이 나와도 상관이 없단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A는 일반항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항은 A에는 n번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n번장을 나타낸다는 것은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요. 무슨 얘기 될까? 그럼 그런 규칙성은요, 되게 다양한 걸 배우지 않아요. 딱 2개만 배워요. 2개. 그 첫 번째가 등차수열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가서 n-1번째 항 그리고 a n번째 항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뭐 여기서 계속 가면은 그걸 무한수열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딱 끊어내서 한계가 있으면 유한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A1, A2, A3 땡땡땡 AN-1, AN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뭐야? 똑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모두 어떤 수열? 같은 것들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값을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통된 차이입니다 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르며 그 공차의 값은 일정한 값인 거야. 일정한 값이라는 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차이 그래서 common difference 그래서 D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A2라는 거는 A1에다가 D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3라는 거는 A2에다가 D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값은 A1에다가 2D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A4라는 거는 A3에다가 D만큼을 더해주면 되는데 A3가 얘니까 A1을 기준으로서 3D만큼 더해주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땡땡땡 이로써 AN은 AN-1에다가 D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그 값은 A1에다가 n-1D만큼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적인 일반항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됐니? 안 끝난 거 아직 등차수열 이제부터 시작이야.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볼게요. 그러면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반항.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AN이 되고요. 그 값이 A1 플러스 n-1D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중학생애들이 딱 선행하는 정도입니다. 선행하는 정도고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규칙성을 내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일반항 규칙성 내포해야 돼. 따라서 우리가 얘를 좀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A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AN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A2가 A1 플러스 D였잖아. 보여?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A1 자리에다가 얘를 넘겨서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n-2D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A3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 A3로도. 그럼 뭐가 되는 거지? n-3D가 되겠지. 됐어? 그럼 만약에 K반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K반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 규칙성을 발견하면 되겠지. 여기 n일 때 여기 1이야, 여기 2야, 여기 3이야. 그럴 때 여기가 이런 형태로 바뀌어. 그럼 뭐가 되면 되는 거야? n-KD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따라서 기준이라는 게 뭐가 되든 관계가 없단다. 기준이라는 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여기 있는 요 항을 우리가 기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알겠죠? 정식 명칭은 아니고 얘를 기준이 되면 여기 있는 n-k는 뭐가 되고 간격의 수가 되고 AK번장부터 AN번장까지 간격이 수가 되고 여기 있는 D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지? 공차가 되는 거니까 한 간격의 크기가 되겠지? 크기. 따라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써주면 얘가 AK에다가 플러스 n-k D라고 얘기를 했잖아. 가장 중요한 문자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
가장 중요한 문자는 n. n이 가장 중요한 문자라고. n이 가장 중요한 문자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서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얘는 dn 플러스 ak 마이너스 dk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그럼 결론은 물어보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지? an이라는 게 뭐가 되면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 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항은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럼 무조건 얘는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n의 개수가 뭐지? 공차네 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n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구나 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간대.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AN은 A1 플러스 n-1에다가 공차가 얼마야?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전개해서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그거는 이 공식만 암기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나는요 그러면 3을 기준으로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도 안 돼요? n-2d라고 써도 똑같아요. 똑같이 2n-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올 거다? 1차식이 나올 거다. 되니?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거고 n에 대한 개수가 얼마다? 공차가 될 거다. 공차가 얼마였다? 2였으니까 2n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1을 대입했더니 1이 나와? 안 나와. 2를 대입했더니 3이 나와? 안 나와. 그럼 나오게끔 뒤에 있는 숫자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할까? 됐어? 하나 더. 2, 5, 8, 11, 땡땡땡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 일반항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일단 3n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빼기 1, 2 되면 되겠지.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주는 거야. 됐어?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AN이 뭐라 나왔냐면 7n-4가 돼요 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일반항에 나왔는데 일반항은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랬지? 그럼 뭐라 얘기하는 거야? 얘는요 일단 등차 수열이에요. 왜? n에 관한 1차식이거든요. 그리고요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7이에요. 그리고요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됩니다. 둘째 항은요 10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규칙성이 내포된 일반항을 보고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여기 되게 잘 해놓으면 훨씬 이득이야. 근데 꼭 못하는 애들이 이 공식만 남겨도 여기 개 말아먹거든? 근데 등차수열, 등비수열 말아먹진 않고 내일 할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을 말아먹어. 근데 수열의 합 시그마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애들의 90%는 뭐냐면은 등차 등비수열을 못해. 못하는데 자기는 공식을 다 외웠고 등차 등비수열은 다 풀 수 있는데 시그마만 못해요 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등차 중항이야. 등차 수열이 나올 때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의 n-1하고 AN이 돼 있고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AN에다가 A의 n-1을 빼고 A의 n 플러스 1에다가 A의 n을 뺐을 때 두 개가 같을 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얘가 공차였으니까. 그럼 얘를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 n 플러스 1은 뭐가 되면 미안
이 AN은 뭐가 되는 거야? 이 AN은 A의 n-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AN을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에요.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 똑같이 A의 n-2하고 A의 n-1하고 AN이 있고 A의 n 플러스 1하고 A의 n 플러스 2가 있대. 됐지? 그럼 가운데 항은 뭐가 될 거야? 얘가 가운데 항이 되겠지? 그럼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두 배를 했더니만 A의 n-1에다가 A의 n 플러스 1 한 거랑 뭐 할까? 똑같을 거야. 됐어? 그게 위에 있는 거니까. 얘를 제외하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더해도 뭐가 될까? 똑같은 거야. 됐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는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체각을 달라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B의 값이 A 플러스 C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A라는 값을 B 마이너스 D 그리고 C라는 값을 B 플러스 D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 왜 공차가 D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 A 마이너스 D B 마이너스 D 얘를 B 플러스 D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서 B 얘는 B 플러스 D 얘는 B 플러스 2D 얘는 B 마이너스 D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잘 봐.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얼마나 없잖아. 그치? 얘는 중항이 없는 거야. 여기를 x라고 보면 얘는 x 플러스 d 얘는 x 마이너스 d가 되겠지. 그럼 공차가 얼마가 될 거야 지금? 2d가 되는 거잖아. 얘는 원래 없던 값이었으니까. 그치?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d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d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차 중항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A의 n 플러스 A의 m은 A의 k 플러스 A의 l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항의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항의 번호의 합이 같을 때 항의 값의 합도 같아요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야. 항의 번호의 합이 얼마야? 2n. 항의 번호의 합이 얼마야? 2n. 따라서 항의 번호의 합이 같으니 항의 값의 합도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또는 A의 n 플러스 A의 m이 되지? 얘는 2A의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 플러스 m이라는 번호가 되는 거야. 단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단 n 플러스 m이 모일 때만 짝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홀수가 되면 안 되잖아. 합의 번호는 항상 자연스러워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따라서 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4개 항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면 홀수고 첫 번째, 네 번째 더하면 홀수니까 얘는 등차 중항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나는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등차 중항이 각각 B와 C가 되겠지. 됐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 사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사실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B와 C가 될 때는 뭐? 응? B와 C가 될 때는 어떻게 나눠서 보는 A, B, C 세 개만 보면 B가 등차 중항이지. 이게 없다 생각해놓고. 문제에서 세 개만 보여요? 아니야, 그런 거 안 나와. 그런 건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세 번째는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SN이라는 걸 쓸 거야. SN.
여기 있는 S는요, 뭐에 대한 역자냐면요, 썸에 대한 역자예요. 썸. 합에 대한 기호죠. 합을 한다라고 해서 총 3개가 나와요.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총 3개가 나오는데 SN이라는 게 나오고, 이 S 썸에 대해서 S의 그리스 대문자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런 시그마라는 게 나오고, 이제 수투에서 맨 뒤에 보시면 적분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이런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S를 위아래 길게 늘린 거야. 그래서 합에 대한 표기는 딱 3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이런 거 말고. 여기 있는 SN에 대한 뜻은요, SN에 대한 뜻은 뭐냐면은, 잘 봐야 돼. 조심해야 돼. 분명 나는 얘기했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SN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가서 n-1번째하고 n번째까지를 더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S의 2n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S 2n은 건 뭐가 될까? 여기 2n을 바뀌었잖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아니라 A 2 A4 A6 땡땡땡 가서 A의 2n-2 A의 2n까지에 대한 합을 S의 2n입니다 라고 하시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지? 알겠지? 분명 첫 번째 내가 정말 잘 봐야 돼 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지? 첫째 항부터야. 무조건. 그리고 n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n은 n항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말뜻은 뭐야? 첫째 항부터 2n항까지 합이야. 그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해서 땡땡땡 가서 중간에 AN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AN 플러스 1이 되면서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2n까지 항의 합을 우리는 S2n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S2n-1이 어떻게 될까? 그치, 항상 첫째 항부터야. 홀수항들의 합이 아니라고. 땡땡땡 가서 AN이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A의 n 플러스 1일 거고, 플러스 땡땡땡 가서 A의 2n-1 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보자. SN이라는 게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에다가 플러스 땡땡땡 가서 A의 n-2에다가 A의 n-1에다가 AN까지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거꾸로 한번 써보자. SN을 뭐라 쓸 수 있냐면, 거꾸로 AN에다가요, A의 n-1에다가요, A의 n-2에다가요, 땡땡땡 가서 A3에 A2에다가 A1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위아래를 더해 볼 거야. 위아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 얘랑 더하면 일단 ESN이 될 거고, 됐어? 이거 더하면 뭐가 될까? A1 플러스 AN이 되겠지? 얘랑 더하면 뭐가 될까? A1 이렇게 더하면은 얘야. 이렇게 더하면은 똑같은 거야. 항의 번호의 합이 같잖아. 됐어요? 등차 종목에서 했던 거야. 얘 더하면은 똑같아요. 항의 번호의 합이 같잖아. 그럼 마찬가지 여기까지 다 뭐 할까? 똑같을 테니까 이런 거 몇 개 나와? n개 나오지. 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SN을 2분의 A1 플러스 AN에다가 곱하기 n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여할 수 있지? 평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뭐라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을 항의 개수예요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아까 일반항에서 얘 AN이라는 것들에 대한 일반항 공식이 있었거든? 그럼 AN에 대한 일반항 공식을 써주시게 되면 A1이 있을 거고 플러스 AN은요 A1 플러스 N-1D라고도 쓸 수 있었잖아. 됐어? 그럼 얘를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2분의 n이 위로 올라가면 n에다가 2a1 플러스 n-1d가 됩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됐어? 얘는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이런 공식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진짜 필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의미는 가장 중요한 문자가 뭐야? n. 죽을 때까지 세열해서 가장 중요한 문자는 n이야. 여기서 n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n에 대해서 이거 다 나열해가지고 n에 관한 식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될까? 2분의 d n제곱. 얘랑 얘, 그치? 플러스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분의 2a1 마이너스 d에다가 n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n에 관한 sn이라는 게 뭐가 되면 n에 관한 2차 식이 되게 되면 무슨 세열이 된다? 등차 세열이 되면 n 제곱의 개수가 뭐야? 2분의 d지? 거기다가 2배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공식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 밑에 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하별과는 공식을 외워야 될 거면 차라리 이걸 외우시는 게 낫겠지. 얘를.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럼 SN하고요 AN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SN이 뭐죠?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에다가 플러스 땡땡땡 가서 A의 n-1에다가 플러스 AN이 되는 거잖아. SN-는 뭘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에다 플러스 땡땡땡 가서 A의 n-1까지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빼면 Sn-S,n-1일 거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 항의 합을 빼면 뭐만 남아? AN만 남는 거야. 됐어? 근데 항의 번호는 항상 뭐였다? 항의 번호는 자연수였으니까 이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2부터 가능한 거야. 됐어? 그럼 1은 어떻게, A1 어떻게 찾아요? A1이 무슨 소리일까? S1하고 똑같겠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 될 테니까. 됐어? 그래서 모든 수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관계성을 항상 지킬 수밖에 없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죠. 볼게요. 등비수열. A1, A2, A3 땡땡땡 가서 A의 n-라고 AN이야. 이렇게 있던 거야.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등비수열은 뭘까? B가 같은 거겠지. 그래서 작은 거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거분의 큰 거, 작은 거분의 큰 거, 그래서 땡땡땡 가서 작은 거분의 큰 거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등비수열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R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R이라는 얘기는요, R이라는 거는 마찬가지 공통된 비율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얘를 공통된 비율입니다 라고 해서 common ratio의 약자 R을 씁니다. R 비율이라는 얘기야.
근데 마찬가지 얘도 일정한 값이고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자꾸 얘기하는데 공차도 그러고 공비도 그러고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값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변해. 1이 들어가면 얘도, 2가 들어가면 얘도 변하겠지. 근데 n에 관한 문자가 없을 때 우리가 일정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다가 만약에 k라고 썼어. 얘도 n에 관한 식이 없지. 따라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일정한 값으로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1이 들어가면 2가 되고 2가 들어가면 3이 되고 3이 들어가면 4가 되겠지. 그럼 비율이 변해 같아? 변해. 그럼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해보자. 마찬가지 A2라는 거는요. A2라는 거는 R이 되는 거니까 A1 곱하기 R이 돼요. 그지? A3라는 거는요. A3라는 거는요. A2 곱하기 R이 되고요. A2가요. 얘였으니까 A1 곱하기 R제곱이 돼요. A4는요. A3 곱하기 R이 되고 얘는 대입해 주시게 되면 A1 곱하기 R이 세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추세로 본다면 AN에 대한 값은 뭐라 쓸 수 있을까? AN-1 곱하기 R이 될 거고 이 값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일반항 AN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 동일하게 AN은 우리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A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 A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R의 n-2제곱이 되겠지? 그럼 A3라는 것을 항에 대한 기준을 하게 되면 R의 n-3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AK번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R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n-k가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등차수열과 동일하게 여기를 기준이라고 잡게 되면 위에 있는 지수가 뭐가 되는 거고 지수가 간격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밑이 뭐가 되는 거야? 간격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등차수열하고 똑같이 AN은 AK 곱하기 R의 n-k제곱입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지수식이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지수를 봤을 때 뭐가? 지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얘기한다?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n의 밑을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공비가 됩니다 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2, 6, 18, 54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야?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n에 대한 밑이 공비잖아. 근데 공비가 얼마야? 3이야. 그럼 3의 n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와야 된대. 얼마가 되면 돼? 3분의 2가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AN이라는 걸 찾았는데 AN을 2 곱하기 5의 2n-1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무슨 수열? 얘는 등비수열이 될 거고 공비가 얼마야? 공비는 뭐라 그랬지? n의 밑이었지? n의 밑이 얼마? 25. 됐어요? 첫째 건 얼마?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얼마야? 20. 5. 1 대입해보라고. 10. 뭐 이렇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고, 일반항을 가지고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등비중항이야. 똑같네요. 맞아. 순서마다도 똑같아.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 A의 n-1과 AN과 A의 n 플러스 1로 하게 된다면, 이번엔 좀 다른 게 가운데 항의 제곱이 옆에 있는 거의 곱과 같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an-1분의 an이라는 값이 an분의 a의 n 플러스 1로서 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엇갈려 곱하면 위에 같은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 할까? 마찬가지 a의 n-2에다가 a의 n-1에다가 an에다가 a의 n 플러스 1에다가 a의 n 플러스 2가 된대. 그러면 an의 제곱은 a의 n-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 또는 a의 n-2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라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여기서 중요한 건 a의 n 곱하기 a의 m은 a의 k 곱하기 a의 l 이라고 얘기했을 때 항의 값의 곱이 같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항의 합이 같구나. 항의 번호의 합이 같을 때는 등비수열은 곱이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a의 n 곱하기 a의 m이라는 값은 어떤 거의 제곱이 돼야 돼? a의 2분의 n 플러스 m에 대한 제곱과 동일해야 되며, 마찬가지 n 플러스 m이 뭐가 돼야 돼? 짝수일 때만 가능하다. 짝수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와 좀 더 유사하게 얘기 드리면, 만약에 ABC가 등비수열을 이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B제곱이 AC가 됩니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여기는 A를 R분의 B, 여기를 B, 여기를 BR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만약에 A, B, C, D가 등비수열을 이뤄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를 XR, 여기는 R분의 X라고 놓게 되면은 얘는 R분의 세제곱의 X, 여기는 XR의 세제곱입니다 라고도 놓을 수 있는 거야. 밑에 있는 이런 말보다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위에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얘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시지요. 세 번째는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하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과정까지 완벽하게 알면 좋은 거고, 하지만 구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은 구하는 과정까지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SN이라고 하고, 그 SN은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가서 A의 n-1에다가 AN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SN에다가 우리는 아까 등차수열 할 때 어떻게 했지? 똑같이 써놓고 거꾸로 써놓은 다음에 더했단 말이야. 근데 등비수열은 R이라는 공비를 한번 곱해 볼 거야. 그럼 R을 곱하게 되면 첫 번장이 몇 번장이 돼버리는 거지? 두 번장이 돼버리겠지? 여기에다가 곱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고 여기에다가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두 번장은 몇 번장이 되고? 세 번장이 되고, 땡땡땡 가서 A의 n-1번째가 되고, A n-1번째 항은 A n번장이 될 거며, A n번째 항은 A의 n 플러스 1번장이 될 거라고. 됐을까? 그래서 위아래를 뭐 해줄 것 같아? 빼주게 되면
요만큼 가운데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1-r의 sn이라고 남고 a1-a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형태를 쓸 수 있겠지. 따라서 sn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sn은요 얘가 다르면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어서요 1-r분의 a1-a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거꾸로 r-1분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 됩니다 라고도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근데 a의 n 플러스 1을 가지고 조금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책에는 나와 있을 거야. 얘는 뭐가 돼? a1을 기준으로 r의 n번만큼 관계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요식 자체가 뭐가 된다? r-1분의 a1으로 묶었을 때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형태에 대한 이런 모양이 나와 있을 거거든, 책에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첫 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뺀 다음에 공비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공비가 1이래. 공비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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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이 되는 거니까 얘는 A1을 n번 더하는 거라고 써줘도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왜 책에는 이런 말이 없던데 왜 이렇게 써요? 결국 그 얘기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AN과 SN의 관계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는 모든 세열에서 다 가능합니다. SN-SN-1이 뭐가 되고요? AN이 되고요. 단 N의 값이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A1의 값은 뭐가 된다? S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등차수열 했던 것도 다시 해보자. SN이요 2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SN-1을 구하면 뭐가 돼? 2에다가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n-1이 된다는 얘기잖아. 요 다음에 심화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얘는 뭐가 될까? 전개하면 2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5n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 이렇게 됐어? 그럼 빼버리면 얼마가 될까? 빼버리면 위에서 아래 빼버리면 4n-3이 돼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뭐라고? an이라고. 근데 몇 번째 항부터라고? 두 번째 항부터라고. 됐어? A1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 S1이라고 써야 되는데 S1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1이 되지. 여기다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1 대입한 값하고 여기 1 대입한 값이 어때? 같은 거니까 따라서 그냥 AN은요 4n-3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또 예를 들어보자. SN이요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썼어요. 됐지? 그럼 SN-1은 뭐가 되지? 3 곱하기 2의 n-1 빼기 2가 될 거고, 얘는 나타내시게 되면은 지수 표현이야. 지수 어떻게 표현하면 돼? 2분의 3에다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그 위아래 빼주시게 되면 뭐가 돼요? 빼주면 얘랑 이거 빼면 얼마가 돼요? AN이 되는데 AN은 3에다가 2분의 3 빼면 얼마니? 얼마가 돼? 3에다가 2분의 3 빼면 얼마냐고. 2분의 3일 거니까 이렇게 남을 거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빼버리면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A 원자리 저 새끼 계속 끄덕이는데 대답 하나도 못해, 개새끼. A 원자리 뭘 쓰겠다는 얘기야? S1을 쓰겠다는 얘기니까 1을 대입해버리면 얼마 나오니?
4가 될 거고 4가 될 거야. 그럼 봐. 위에다가 1 대입해봐. 얼마야? 3. 밑에다가 1 대입하니까 4가 나왔지. 따라서 얘는 AN이라는 게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이라는 등비시열을 이루는데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 항은요 4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런 형태로 구하고자 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하면 끝. 등차 정리는 끝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네? 여기 있잖아요. 없어요. 등차 준비까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과제를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